반갑습니다. 김스코어TV입니다. 오늘은 수출무역업 첫걸음 5강으로 무역 상담을 위한 영어 회화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상담을 위한 영어 회화 요령. 무역 상담을 위해서 외국인과 직접 만나야 할 경우 영어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문법이나 작문에 능하다고 해도 직접 만나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는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요령만 익힌다면 새로 영어를 배우지 않고도 어지간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토론이나 철학적인 대화는 별도로 하고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무역 상담을 하는 데는 이제까지 배운 영어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령을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집중하라. 상대방이 말할 때는 일단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는 의식적으로라도 자신이 말할 내용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말하라. 영어에 자신이 없을수록 천천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보통 말하는 것보다 약간 느리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소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을수록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박또박 말하라.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소통의 최대 목표라면 남의 이목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영어에 자신이 없을수록 지나치게 발음에 신경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발음이 원어민에 가까운 발음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단 비즈니스에서는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짧게 말하라. 말의 길이와 영어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화에 있어서는 과감한 생략이 필요합니다. 문법을 잊어라. 일단 외국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문법을 잊어버리고 대화의 내용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쉬운 단어로 표현하라. 똑같은 말을 할 때 가급적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비단 회화에서뿐만 아니라 무역 통신문 작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스처를 활용하라. 직접 대면에서 대화를 나눌 경우 가급적 제스처를 많이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영어 실력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의 대처 방안. 어떤 경우든 상대방의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pardon, excuse me, sorry 라고 말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말해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단어의 뜻을 모를 경우의 대처 방안. 대화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뜻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면 상대방의 이쪽의 단어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좀 더 쉬운 단어를 사용하게 되므로 모르는 단어와 마주칠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모르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고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에 대처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모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는 I mean 혹은 it means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의문문을 두려워 마라. 의문문을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긍정문의 끝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의문문을 만들면 어선을 바꾸지 않아도 되므로 보다 수월하게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의사를 전달하는 차원에서만 보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말을 확보하라. 영어에 자신 없는 사람일수록 의식적이라도 자신의 의지할 말을 개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할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말문이 막힐 때 의지할 말이 있으면 훨씬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죠. Where, you know, you see, anyway 등 저의 경우에는 you know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 우선 서양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말할 때 맞장구를 쳐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양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다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고개도 끄덕거리고 really 등의 말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것.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인과의 대화 중에 종교나 정치 부분의 주제를 다룰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서양인들의 경우 이혼이나 별거, 독신주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가족 관계를 포함한 개인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외부에서 걸려온 전화에는 먼저 자기 회사 이름을 말한 후에 May I help you? 등과 같이 상대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 것이 비즈니스의 상식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경우에는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영어에 자신 없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한 후 담당자에게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전화 사용 방법. 전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사람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훨씬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정적인 느낌을 가졌는가 또는 긍정적인 느낌을 가졌는가를 파악해야 하고 통화는 가급적 짧게 해야 합니다. 전화 받기. 전화를 건 사람은 전화 받는 사람의 행동을 조직 전체의 태도로 간주합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적시에 받고 자신의 신원을 밝힌다.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을 즉시 확인한다. 전화 건 사람이 기다리지 않도록 한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전화를 받을 때는 조심해서 말한다. 전달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순조롭게 넘긴다. 신속하게 응답 전화를 해줘야 한다. 다음으로 전화 걸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화를 걸어 대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말할 요지를 적는다. 처음 소개를 위하여 상대방이 전화하기 쉽도록 반드시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와 시간도 남긴다. 전화 대화 중에 메모를 한다. 긍정적인 입장에서 전화를 끊는다. 이동전화.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나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전화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 중에 전화를 받거나 걸지 않는다. 중요한 사람과 만나고 있거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전화를 끈다. 전화가 중간에 끊어졌을 경우에는 먼저 전화를 건조해서 다시 전화를 건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전화하는 내용을 엿듣지 않는다. 다음은 전화통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거래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외국인과 전화로 대화할 경우가 생깁니다. 영어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직접 마주보고 얘기할 때보다 훨씬 더 힘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마주보고 대화할 때보다 좀 더 집중해서 듣는다. 우리나라 말로 통화를 할 때도 직접 마주보고 얘기할 때보다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고 통화 상태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듣거나 잘 들리지 않을 때는 반드시 다시 말해달라고 한다. 아무리 상대방이 하는 말이
집중하더라도 못 알아듣거나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한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함으로써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전화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상대방도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의식적으로도 천천히 또박또박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이쪽에서 하는 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말이 엉기지 않도록 조심한다.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할 말을 시작해서 서로 말이 엉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에 잠시 기다렸다가 자신이 할 말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은 복창해서 확인한다. 만에 하나 잘못 알아들을 경우를 대비해서 중요한 사안은 상대방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복창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펠은 한자씩 풀어서 불러준다. 전화상으로 이름이나 주소등의 스페링을 상대방에 불러줄 때 상대방이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알파벳 글자를 풀어서 불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할 얘기를 메모해서 보면서 통화한다. 이쪽에서 먼저 전화를 할 경우라면 전화를 하기 전에 미리 할 얘기를 정리해서 메모를 해두었다가 이를 보면서 통화함으로써 할 얘기를 빠뜨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새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끊으려고 하지 않는다. 일단 전화통화를 시작했다면 자신의 얘기만 하고 끊으려 하지 말고 상대방에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통화를 끝내기 전에 Do you have anything else? 라고 해서 상대방이 할 말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무역통신문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통신문 작성 요령. 무역통신문을 작성할 때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만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문법을 무시하고 문장을 작성하면 상대방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하고 있는 중이라도 기본적인 문법이나 주의사항들은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메일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정보를 교환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메일을 작성할 때도 전통적인 서류를 작성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따라야 합니다. 내용을 계획하고 주의 깊게 작성하여 수정한 다음 먼저 이 메일이 보내고자 하는 내용에 적합한 수단인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메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간결하겠습니다. 무역통신문을 작성할 때는 가능한 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통신문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쓰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시제와 인칭에 주의한다. 무역통신문이란 사실을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시제나 인칭을 잘못 사용할 경우 상대방에게 엉뚱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보내기 전에 반드시 인칭과 시제가 틀리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영사전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가능한 한영사전의 사전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영사전에 나와 있는 복수의 영어 단어를 다시 영영사전이나 영한사전을 찾아보고 그 속에 나와 있는 예문을 통해서 정확한 표현법을 파악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어 사용에 조심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약어일지라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약어 사용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처음 약어를 사용할 때
Bill of Lading과 같이 괄호를 활용해서 원어를 인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다.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자주 체크한다. 이메일의 장점에는 다른 사람과 신속하게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메일의 도착을 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장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 정보가 도착한 시간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여러 사람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한다. 이메일을 일단 한 번 보내고 나면 그 뒤에는 여러 사람이 익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복사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 주의한다. 이메일에서 서로 웃는 얼굴을 못 보는 상태에서 농담이나 유머를 하게 되면 오해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이메일에서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전송하기 전에 면대면 대화에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질문해 본다. 공격적인 내용의 글을 받았을 때는 마음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대응을 한다. 이메일을 전송하기 전에 2번 읽어보고 오해할 만한 내용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내용의 길이를 적절하게 한다. 이메일의 내용이 5 내지 6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주소를 확인한다. 이메일은 조금만 실수해도 엉뚱한 사람에게 가거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메일을 받는 사람의 리스트가 여러 사람으로 확대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는 받는 사람이 한 사람만 보이도록 한다.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는 받는 사람 리스트 전체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한 사람씩만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제시한다. 대부분의 이메일 프로그램에서는 끝부분에 자동적으로 몇 줄을 첨가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과 개인정보를 기재해두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기에 편리합니다. 읽을 수 없는 것을 보내지 않는다. 메일을 받는 사람이 이메일 시스템에 특수한 문자나 기호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웹 주소로 쉬운 것으로 정하여 수신자가 쉽게 이용하도록 한다. 이메일에 웹 주소를 표시할 때는 HTTP를 먼저 표시하여 클릭으로 연결하기가 쉽도록 해야 합니다. 제목을 적절히 넣는다. 사람들은 제목을 보고 읽을 것인가, 언제 읽을 것인가 등을 결정합니다. 첨부 파일이 적절한 것을 점검합니다. 파일을 첨부할 때는 수신자의 컴퓨터에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인가를 확인해 봅니다. 첨부 파일보다는 이메일 본문에 전하는 말을 제시하며 바이러스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좋아합니다. 점검하고 교정하고 난 뒤에 이메일을 보낸다. 전하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 다시 읽어보고 교정해야 합니다. 오래된 이메일은 지운다. 오래된 이메일을 지우지 않으면 메일박스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은 무역 상담을 위해 통신문 작성 요령 및 관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상황별 영문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